네,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스포츠 분야에서 월드컵과 올림픽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스포츠 분야 말고도 유흥료 부문에서 세계적인 축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60개국 바리스타들이 모이는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 WBC인데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이 대회가 오는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카페 산업을 좀 널리 알리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2017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문을 연 카페 수만 15,000여 곳이 넘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미 카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얻고 있기도 하죠. 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가 갖추어진다면 우리나라 카페를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청산유수에서 모실 분은요, 여러분 모두 한 번쯤 들러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카페 오가다의 최승윤 대표님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대표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취업이냐 창업이냐 하는 그런 진로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치열한 고민 끝에 창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 창업 아이템도 특이하게도 한방차를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의사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직접 드셔보셨던 차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유수 최승윤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최초 한방차 카페 브랜드 오가다를 창업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가다 대표이사 최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취업은 짧고 창업은 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올해로 34입니다. 네, 딱 그렇게 보인다 하는 그런 눈빛들이신데요. 제가 26살에 창업을 했거든요. 보통 26살에 취업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취업을 한다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취업이냐 창업이냐. 고민을 거듭하다가 과연 이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으로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의사결정의 기준이 없구나.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취업이냐 창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를 고민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나름대로 얻었습니다. 바로 내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무엇인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성공하기보다는 성장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언제가 스스로 굉장히 행복을 느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제가 뭔가 성취를 했어 라는 느낌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라거나 혹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다라거나 혹은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나가 성장했다라는 이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창업을 한다면 아이템이 중요할 텐데 저는 사실 어떤 것을 아이템화 하면은
시장성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될까? 하는 것을 평소에 좀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또 성장하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굉장히 많은 커피점을 보면서 탁 하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그 뭐랄까 주변을 이렇게 카메라로 비췄을 때 반경 뭐 가령 한 200-300m 안에 커피점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곳 주변만 보더라도 반경 한 100m, 200m 안에 커피숍이 거의 10개는 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커피 소비량도 굉장히 높고 커피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정말 음료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됐을까? 이런 것을 거리에서 봤을 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방송에 이 상표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S 브랜드, C 브랜드, T 브랜드가 저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어렵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른바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저는 커피 공화국이라는 커피점까지 봐서 이렇게 재밌어서 또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 커피 하면은 이 테이크아웃 잔이 떠오르죠. 네, 테이크아웃 잔이 떠오릅니다. 테이크아웃 하면 또 역시 이 커피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왜 항상 이 부등호가 이래야만 하느냐, 등호가 이래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한방차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내가 한방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할 텐데 어떤 이름이 좋겠어 하고 공모를 붙였습니다. 친구들에게 10만 원을 걸고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타보겠다고 친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좋은 단어만 쫙 복붙이라 그러죠. 컨트롤 CV를 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쭉 읽어보다가 동사형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다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보다가 오가다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오가닉이 연상되기도 하고 또 한자어로 5-5자를 연결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오고가다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가다를 선택을 하고 10만 원을 이 친구한테 줬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는 뛸 듯이 기뻐했는데 요즘은 저를 보면 너무 싸게 팔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가다라는 이름을 정하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이랑 직접 메뉴 개발도 하고 또 상권조사와 점포 개발도 직접 해서 이렇게 1호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9년 7월 27일에 1호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평짜리 의탁자가 전혀 없는 조그만 매장이었어요. 첫날인데 장사는 안 하고 밖을 보고 있죠. 네. 사실 저는 첫날부터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첫날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밑에 보시면 저 네모난 검은색 부분이 문이에요. 출입문. 이렇게 엎드려서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작은 매장이었는데 여기에 스타벅스를 능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장의 바로 인근에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코리아는 미국의 스타벅스와 한국의 대기업인 신세계와 합작한 회사죠. 그 회사의 본사가 이 매장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브랜드는 신경도 안 썼겠지만 저는 정말 당당하게 출산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첫날부터 정말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첫날에 몇 잔의 한방차를 팔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3잔도 못 판 것 같아요.
지인들한테 판매를 한 거를 빼고는 할머니 뭐 고모 와가지고 한 잔에 10만 원씩 강매하고 막 이런 거 빼고는 정말 한 잔도 못 판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잔도 못 팔 수 있을까 싶죠. 다들 사업 시작할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창업하셨는데 이 돈, 저 돈, 엄마 돈, 내 돈 빚내서 창업하셨는데 첫날에 그렇게 8일간 날리면 어떠시겠어요? 네, 표정이 딱 이런 저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 오늘 마포대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시선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확 하고 확 세수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는 조금 잘생겨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안 그런가요? 왜 금시초문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억지로 이렇게 위안을 얻으면서 그래 내가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왜. 우리가 보통 뭔가 안 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왜라는 단어가 딱 떠올렸어요. 그랬을 때 내가 취업이냐 창업이냐를 결정을 했던 그 순간까지도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창업을 선택을 한 그 이유는 당장의 성공을 바랬던 게 아니라 성장을 바랬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기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의 디딤돌만 되면 내 선택이 옳았던 것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내려와서 같이 사업을 했던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내일부터 뭐 할지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 기회로 성장하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면서 막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5가지 강령이 나왔어요.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매장 앞에서 매일 춤을 추자. 우리가 뭐 오가다, 뭐 오고 가다, 5가지 아름다운 차 이런 다 떠나서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춤이라도 추자. 그래서 매일 춤을 췄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호랑이 탈을 쓰고 매장 앞에서 흔들고 있는 게 접니다. 네, 거의 막춤 비슷한 이런 춤이었지만 춤을 췄고요. 두 번째는 첫날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손님들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억을 하려면 이름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놨죠. 근데 이름을 알려면 이름을 여쭤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뭐 이런 카페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벌써 막 소름 돋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명함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함 당첨이 되시면 한 달 무료 이용권 이런 팻말을 걸어놓고 명함을 넣고 가시면은 그분이 가시고 나서 적어놓는 겁니다. 성함이 뭐고 뭘 드셨고 어떤 피드백이 있었고 이런 걸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그때 썼던 그 고객 노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도 있어요. 잘 보시면 귀 엄청 큰 흰머리 많은 막 이런 거 써놨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 끝에 안경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네. 오셨습니까? 근데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 콜링이라고 하는데 음료가 나오고 나서 부를 때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그럼 막 소름 돋아하죠. 왜죠?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스토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선생님 지난번에 명함 주셨을 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도. 깜짝 놀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왜 사업을 시작했고 이 한방차가 왜 어떤 면에서 좋고 이러면 막 설명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의 단골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량들도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장사가 잘 될 일은 없겠죠. 보통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며칠 지나고 나서도 장사가 잘 안 돼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과 같이 무거운 돌을 나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시원한 석류 오미자차를 3잔 드리자. 3분 정도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잔을 갖고 나가더니 확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3명이 아니라 한 7, 80명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원한 석류 오미자차를 7, 80분께 다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석류 오미자차 시원하게 드시면 여름에 웬만한 이온 음료보다 좋거든요. 네, 잠시 PPL을 넣어봤습니다. 석류 오미자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음료를 드렸는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청에서 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홍보 배너를 수거하러 나온 거예요. 압수를 하러. 그런데 어제 음료를 드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배너만 몰래 숨겨놨다가 다시 꺼내놓고 이걸 반복을 하면서 우리 배너만 지켜주신 겁니다. 순간 마음이 이렇게 되게 따뜻해지면서 그래 당장 장사는 안 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손님들을 한 분 한 분께 더 최선을 다하고 춤도 열심히 추고 노력을 한 결과 차츰차츰 매출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매출 100만 원의 가게가 됐고요. 그래서 4달 만에 2호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호점도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간판을 달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매장을 1개, 2개 내드리면서 매장이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현금이 항상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매장 수십 개 가진 그런 회사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재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처럼 목포에서 강연이 있어서 목포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요. 목포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봤더니 목포는 버스가 이렇게 똑 하고 찍는 게 없고 다 현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못 타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통장 잔고 0원인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인 거와 10원인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10원인 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는데 0원인 건 빠져나갈 게 수두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같이 하고 있는 형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 해서 돈을 뽑아서 겨우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터널을 지나고 창가에 제 얼굴이 이렇게 비치는데 되게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저는 단돈 90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탈 뻔한 겁니다. 그런 괴리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막 이렇게 점점 상심이 막 쌓여가는데 이렇게 뭔가 볼에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겁니다. 바로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버스에 아무도 없겠다. 그냥 혼자 엉엉 울었는데 울다가 이제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걸 보는데 또 한참 또 울고 나니까 기분도 좀 시원해지고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선택한 길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나? 이 기회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을 닦고 활짝 웃으면서 그날 강연도 더 열심히 잘 성황리에 마쳤고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차츰차츰 재무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서 회사를 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문의가 왔어요. 일본에서 오가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한 끝에 신주쿠에 1호점을 냈죠. 저는 사실 내자마자 역시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뭘 하면 이렇게 대박이 날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어땠을까요, 결과는? 네. 우리 한국에서의 1호점 첫날처럼 이 일본 도쿄 신주쿠에서의 첫날도 굉장히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한 이 일본의 파트너들과 이 직원들과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그 눈빛이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듯이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래 나는 왜에 비춰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활짝 웃으면서 나와서 어떤 프로모션을 또 해볼지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해서 그 방법들을 실행을 해서 일본 1호점도 자리를 잡히고 또 2호점, 3호점 계속 이렇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브랜드는 국내 100호점을 넘어서 지금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꺼번에 급성장을 할 수는 있어도 6년 연속 꾸준하게 성장하기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탄탄하게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한국유통대상의 통상자원부 장관상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대상의 협회장상까지 이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1호점의 철문에 이 S벅스를 능가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브랜드와 이 글로벌 브랜드를 비교하는 것을 저희 굉장히 좋아합니다. S벅스가 1호점이 생긴 게 1971년 시애틀에 한 아주 작은 3, 4평짜리 공간에서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브랜드가 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그맣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브랜드죠. 우리 오가다 어떻습니까? 역시 아주 조그맣게 2평짜리로 시작을 코리아, 세울에서 했죠. 네. 그러면 스타벅스의 해외 진출 1호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브랜드의 해외 진출 1호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주쿠.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습니다. 소름!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네.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